복합조립 평면도. 이번 시간에는 복합조립 평면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복합조립 평면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복합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무엇인가를 합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합조립 평면도란 고정측 평면도와 가동측 평면도를 합한 평면도를 말합니다. 평면도 자체를 모두 합한다기보다는 고정측 평면도의 윗부분과 가동측 평면도의 아랫부분을 잘라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조립 평면도를 합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도면을 합치게 되면서 우리는 각각의 도면을 통해서 봐야 할 인서트 캐비티 크기나 러너 게이트 위치, 모드 베이스 규격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도 수축 적용 및 각 부품들의 규격 설정 등을 통해 복합조립 평면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축 및 이젝터 핀 위치를 적용하는 방법과 복합조립 평면도를 완성하는 방법, 그리고 복합조립 평면도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하여 여러분은 제품도 수축 적용 및 이젝터 핀 위치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인서트 캐비티 크기와 몰드 베이스 규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합조립 평면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축 및 이젝터 핀 위치 적용하기. 성형 수축률이란 성형 수축률은 사출 성형의 공정에서 열, 압력의 변화를 받아 생기는 것으로 재료의 특성에 따라 성형 수축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것은 재료의 흐름 방향에 방향성이 있고 성형품의 형상이나 성형 조건에 따라 고의 성형 수출 범위가 결정됩니다. 제품도에 수축률 적용합니다. 수축률은 1000분의 5mm, 0.05mm입니다. 금형치수는 제품치수 곱하기 1 플러스 수축률입니다. 그 다음에 SC 축척을 이용해서 수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선택 후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축척 비율을 1.005 입력하면 수축률이 적용됩니다. 수축 적용된 도면입니다. 금형부품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표준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번에는 산업기사용이기 때문에 캡틴 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원판 냉각을 합니다. 원판 냉각일 때는 10에서 15mm 정도를 띱니다. 그래서 15mm 정도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10에서 15mm인데 역시 15mm 정도를 띨 겁니다. 그 다음 스프루브C가 16파이기 때문에 역시 간격은 30mm, 25mm, 4mm인데 30mm 정도를 띄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수축을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제품도 수축. 제품도 수축은 제품도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레이아로 제품도 치수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야는 다시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축 주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축척을 이용해서 수축률은 1.005입니다. 그래서 수축이 들어갔나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 부위나 반지름 같은 경우 하나 적용을 해보시면 치수가 5mm였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5mm인데 5.03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축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 적용하는 걸 배워봤고요. 이젝터 핀이란 이젝터 플레이트에 고정되어 있으며 서형품이 밖으로 빠지도록 밀어내는 기능을 가진 핀입니다. 수축 적용한 구명도의 이젝터 핀 위치 설정하기입니다. 이젝터 핀은 5파이 규격 4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젝터 핀 간격, 제품 외관에서 최소 2mm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젝터 핀과 이젝터 핀은 정수로 간격을 유지합니다. 금형 설계 시 편리하도록 재배치를 합니다. 이젝터 핀 위치 결정 도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젝터 핀 위치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젝터 핀 위치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해서 제품도를 90도 회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제품도를 옆에다 붙이시고요. 살짝 옆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밑에 평면도를 배면도를 저면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하고요.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외형선은 가상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가상산. 이건 상측에 필요한 거니까 상측에 필요한 거니까 가상산 처리를 했어요. 가상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측에 필요한 거니까 역시 가상산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상산 처리. 그리고 하측을 그려야 되는데 하측 0번 내야에 놓고 하측 영상은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을 그려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또 안쪽 치수도 있으니까 요 옵셋 양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3D에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2D에서 하다 보니까 1.02 옵셋을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로 1.02 수축이 들어갔으니까요. 1.02 안쪽으로 이걸 하실 때 옵셋을 할 때 네이아를 적용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도면층입니다. 도면층에서 역시 현재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층으로 바꿔주시면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1.02. 그래서 네이아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아도 지금 쓰고 있는 네이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요 세팅해서 미리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9배가 들어가 있죠. 9배가 들어가 있는데 요 사이는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못깎기나 못따기를 이용해서 Shift키 누르고 요 꼭지점에다가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간격을 치수를 재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86이네요. 간격 띄우기를 해서 1.86
이렇게 하측 모양을 그렸고 또 이쪽 부분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원. 이렇게 하측이 됐고요. 얘는 상측 거니까 역시 얘도 가상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그 금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품도를 그렸고요. 그래서 제품도 완성된 도면이고요. 그리고 이젝트핀 유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젝트핀은 파이 5파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젝트핀. 이젝트핀은 간격은 참 이거 경사진 거는 좀 어렵습니다. 요 구간에서 한 2mm 정도 최소 띄면 되는데 얘는 18mm 정도를 띄도록 하겠습니다. 18mm. 그리고 위쪽으로 간격은 5mm 정도를 띄겠습니다. 5mm. 그 이젝트 파이는 5파이 정도로 하기로 했죠. 파이는 2.5죠. 2.5, 5파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젝트핀 위치는 사각 같은 경우는 잡기가 편한데, 사각 같은 경우는 이 치수를 한번 재보면 정렬 치수로 대략적으로 얘하고 재보면 최소 한 2mm 정도 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로 제가 설정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치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젝트핀 위치를 4개소를 이런 식으로 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우측 도면을 보시면, 우측면도에 보시면 이 부위가 형압부 9배입니다. 형압부 9배다 보니까 얘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금형에 부서지기 때문에 이 부위를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회전을 이용해서, 원래 이제 이 부위는 제품 설계 부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안쪽으로 구배가 들어간다는 저쪽 해서 그냥 3도 정도 구배를 두겠습니다. 회전을 하셔가지고 3도.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반지름이 R 1알이네요. 그래서 1.01 1알 수축 들어가면 여기가 1알이니까 1.01. 그래서 목깎이를 이용해서 R 엔터시 1.01 하시고, 다중 M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반대편에는 대칭 복사 하겠습니다. 그냥 대칭 곡선, 대칭을 이용하시고 R도 선택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TR 자르기를 이용해서 엔터를 치시고 이렇게 이 부위에 각 형압부 공차가 3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3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형압부 공차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이 부위. 그래서 형압부 공차 3도 들어간까지 제품도 9배, 그 다음에 제품도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복합조립 평면도 완성하기. 인서트 캐비티란 용융수주가 들어가도록 고정축 형판 금형에 오목하게 만들어진 빈 공간을 말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3D 도면입니다. 코어란 용융수지가 들어가도록 가정축 형판 금형에 돌출되게 만들어진 부분으로 소형품의 내면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3D 도면입니다. 경험시계에 이거 인서트 캐비티 크기를 설정합니다. 제품에 따라 제품 외관에서 10에서 15mm 간격을 유지를 합니다. 제품과 제품 사이 간격은 제품 외곽에서 25에서 40mm 간격을 유지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크기는 5배수 정수로 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크기 설정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캐비티 크기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비티 크기 설정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캐비티 냉각을 하지 않고 산업기사는 일반 냉각을 합니다. 그냥 주어진 툴이 용지 사이즈가 A2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다 그릴 수가 없어서 캐비티 냉각을 하지 않고 일반 냉각을 15mm 정도를 띄도록 했죠. 그래서 이 외곽에서 15mm, 그 다음에 15mm 띄었죠. 중간은 30mm 정도. 그래서 요거 한 걸 가지고 복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레이아로 취소를 끄고요. 아까 완성이 다 되지가 않아 가지고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복사, 그려놓은 제품들을 가지고 캐비티 크기를 정하겠습니다. 복사를 이용해서 복사, 그리고 표준을 다시 한번 보면 15mm, 그 다음에 30mm입니다. 30mm.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선을 그어서 레이어는 0번 내에서 선을 그어버리면 F8 직교 모드를 켜시고 간격 띄우기를 해서 15mm 정도 하겠습니다. 15mm.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딜리트를 지우시고요. 그 다음 반대편에는 대칭 복사하자 그랬습니다. 대칭. 엔터 치시고 중심점 찍어갖고 대칭. 그리고 치수, 선형 치수로 해서 치수 기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00.35가 나왔네요. 100.35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 5단위 정수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격 띄우기에서 도면층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원번호 되어 있는 것을 현재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50이죠. 5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35.1이네요. 35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35.1이네요. 그래서 35로 하겠습니다. 35. 그리고 못깎기나 못따기를 해서 Shift 키 누르시고, 못따기나 못깎기를 해서 Shift 키 누르신 다음에 선을 연결하시면 되죠. Shift 키 눌리고, 이렇게. 선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이 조정. 이렇게. 여기는 중심선이죠. 중심선을 바꾸시고요. 레이아를 이용해서 중심선을 바꾸시고, 그리고 길이 조정을 해서 중심선을 살짝 늘리겠습니다. 대칭 복사를 하시면 안 되고 회전을 이용해서 꼭 회전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회전을 이용해서 엔터 치시고, 이렇게 되면 캐비티 치수를 다시 한번 재보면 100에 140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캐비티 크기 설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140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볼트 위치를 설정하겠습니다. 볼트는 M11 때는 12mm 정도고요. 여기서는 M8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8mm 정도, 8mm니까 이 간격을 10mm 정도 띄면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10mm 정도가 적당하도록 하겠고요. M8 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8mm일 때 그 볼트 내경이 얼마인지 한번 재볼까요?
원래 케이스 규격에 있습니다. 내경이 6.8 정도 돼 있네요. 6.8. 그래서 6.8로 이렇게 하시고, 안에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안에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빨간색 처리고, 그 다음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볼트는 4분의 3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심선을 이용해서 하고요. 길이 조정을 위해서 살짝 늘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트가 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순화사 위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트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러너란 스프루와 캐비티를 잇는 용유수지가 흐르는 길입니다. 러너는 중량과 러너의 지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게이트란 용유수지가 캐비티에 유입되는 입구입니다. 사이드 게이트 표준 도면입니다. 러너 및 게이트 위치입니다. 게이트는 요 입구를 얘기하고 러너는 여기 통로를 얘기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도면입니다. 러너와 게이트 위치입니다. 러너 위치죠. 러너 게이트 위치 설정합니다. 원형 러너 6파일을 설정하시고요. 표준에 이어 게이트 크기를 설정합니다. 폭은 2mm, 깊이는 0.7mm로 했습니다. 러너 게이트 위치 도면입니다. 그리고 런너와 게이트 위치를 설정하겠습니다. 런너와 게이트. 런너 금형부품 표준입니다. 런너 금형부품 표준이고요. 런너는 6파이 정도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런너는 6파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원형 런너를 사용을 했습니다. 런너. 그래서 6파이 정도. 그래서 런너는 옵셋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보통 뛰는 게 얘도 한 표준 사이즈를 보면 볼까요? 금형 표준 런너 표준입니다. 금형 표준 부품인데 이제 사이드 게이트를 쓸 건데 사이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뛰는 간격이 한 1.5에서 2.5입니다. 한 2mm 정도가 적당을 합니다. 2mm. 그래서 2mm 정도 하시고 2mm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2mm 그리고 이제 얘 치수를 재보셔야 돼요. 얘도 런너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정수로 돼야 됩니다. 정수로. 그래서 런너가 7.9 정도 돼 있는데 7.9 얘는 그냥 8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한 8로 이렇게. 그래서 런너 간격이 3이었죠? 3. 그래서 런너 6파이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냥 그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TR 자르기를 이용해서 얘를 자르시고요. 그리고 얘는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중심선. 그리고 이제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얘를 좀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대칭 복사 하시면 됩니다. 대칭.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
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하측에 없습니다. 지금 게이트가 상측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측 도면이 좀 필요합니다. 상측. 게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연너를 여기까지 그렸는데 상측에 있어요. 상측에. 그래서 여기다 그냥 그려만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제 여기가 상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넌너의 폭은 폭 비율이 3대1로 하면 됩니다. 위에서 보는 거는 평면도에서는 한 2.1인데 그냥 정수로 2mm 정도 하시고, 깊이는 0.7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1mm 정도 하겠습니다. 1mm 이렇게. 그래서 넌너와 게이트, 요게 이제 상측 도면의 완성된 도면입니다. 그래서 요 6파이고 2mm고, 그래서 넌너 게이트 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몰드 베이스란 제품을 성형하고 이젝팅할 때 필요한 모든 금형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를 말합니다. 경험식에 이거 몰드 베이스 크기 설정하기입니다. 가로 크기는 인서트 캐비티 외곽에서 40에 60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세로 크기는 인서트 캐비티 외곽에서 40에 60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기신전기 몰드 베이스 펼라면서 규격을 설정합니다. 규격에 있는 S3G에서 2023을 선택을 합니다. 가동축 형판 크기 설정 도면입니다. 몰드 베이스 규격 설정 및 냉각주 위치 설정을 하겠습니다. 몰드 베이스 규격은 몰드 베이스 다시 표준으로 가겠습니다. 몰드 베이스는 40에서 60mm 정도 뛰는데 가로는 50mm, 세로는 40, 60인데 40mm 정도를 하겠습니다. 몰드 베이스는 역시 50에 40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50.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해서 40 정도를 하겠습니다. 40. 근데 몰드 베이스 치수를 한번 재보면요. 220이네요. 220이고요. 얘는 200이네요. 200은 있을 것 같은데 220은 한번 200에 220인데 기신 몰드베이스 규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신 몰드베이스 규격입니다. 200에 220은 없습니다. 우리가 S 시리즈인데 2023이 있네요. 여기에 2023을 선택을 하셔야 되네. 2023 선택하시면 이렇게 몰드베이스 평면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23 몰드베이스 표준입니다. 그래서 20은 맞는데 23만 고치셔야죠. 여기가 몰드베이스 틀리니까.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해서 230 나누기 2로 하겠습니다. 이런 간격 띄우기로 해서 230 나누기 2요. 이렇게. 그리고 못깎기나 못따기 Shift 키를 누르시고 완성을 하시면 되죠. 못깎기나 못따기 Shift 키 누르시면 됩니다. 못깎기나 못따기 Shift 키, 못깎기나 못따기 Shift 키. 그래서 몰드베이스 사이즈는 이렇게 2023으로 몰드베이스 사이즈를 설정을 했습니다. 고정축 형판이란 주형의 두께나 치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소의 형상에 맞추어 만든 판인데, 이 판이 고정축에 사용되는 것은 인서트 캐비티를 구성하고 있으며 스프로 부시, 가이드 부시 등이 끼워져 있습니다.
고정축 조립도입니다. 3D 도면입니다. 가동축 형판이란 금형의 가동축 상부판으로 코어를 구성하고 있고 가이드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형판으로 고정축 형판과 함께 파팅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동축 형판 3D 조립도입니다. 냉각수 위치 설정하기. 고정축 형판 가로에서 53mm 정도를 설정했고요. 가동축 형판 가로 치수는 58.5를 설정했습니다. PT 8분의 1 8mm 냉각수 구멍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수 위치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몰드 베이스를 미리 이제 제가 2023에 대해서 미리 다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옮겨놓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하츠 지선 끄시고요. 요게 이제 완성도 도면이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Shift 오른쪽 키 교차점을 찍어서 Shift 오른쪽 키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대로 됐네요. 그리고 위에 부분도 복사를 해 놓을까요? 이렇게 복사 Shift 오른쪽 키에서 교차점 Shift 오른쪽 키에서 교차점 이렇게 그래서 치수 끈 거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기존의 몰드베이스 규격을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몰드베이스까지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신 거를 보고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 위치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냉각수 위치는 요 사이에 원판 냉각이기 때문에 그냥 58.5로 제가 하도록 했어요. 58.5. 그 다음에 닛불을 그려야 되는데 닛불 표준을 한번 보여주면 냉각수 닛불 표준입니다. 금형 부품 표준이고요. 냉각수 닛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식으로 그립니다. 약식으로 10mm 띄시고 그 다음에 8.5에 10mm 2도 정도 해서 그리고 PT 8분의 1 같은 경우는 냉각수 구멍이 8mm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려놓은 걸 복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해놓고 이동을 이쪽에다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간격은 58.5라 그랬죠. 58.5. 요 간격은 간격 띄기를 하셔가지고 58.5 정도 하겠습니다. 58.5. 선형 치수를 해서 한번 재볼까요? 58.5 됐네요. 그리고 아까 해놓은 걸 갖고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이거 그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대칭 하셔가지고 이거는 안 딸려왔네요. 이렇게 58.5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이제 치수를 재보면 사실 얘하고 요 니턴핀하고 요 간격이 요게 도피 되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간격. 그래서 최소 한 5mm 정도 되도록 하셔가지고 그래서 58.5 정도를 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대칭 복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측하고 하측은 틀립니다. 그래서 상측 같은 경우는 58.5를 했고요. 58.5. 그 다음에 하측 같은 경우는 하측에도 58.5가 될런지 한번 찍어볼까요? 하측은 53 정도가 되네요. 53. 제가 이제 간격을 단면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측에는 53 정도로 옵셋 53. 그래서 아까 그려놓은 걸 또 복사하면 되겠죠? 상측하고 하측하고 달리합니다. 상측은
냉각수 간격이 53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하측은 58.5 정도로 하셔가지고 냉각수 사이즈를 정하시면 됩니다. 복합조립 평면도 완성합니다. 고정축 평면도 윗부분만 남기고 제거를 합니다. 고정축 평면도 윗부분 제거한 도면입니다. 가동축 평면도 아랫부분을 남기고 제거합니다. 가동축 평면도 아랫부분 제거한 도면입니다. 고정축 평면도와 가동축 평면도를 합치면 됩니다. 복합조립도 조립 평면도 완성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평면도와 가동축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완성을 여기에 이제 코너알 캐비티나 코어 결합 몰드베이스 결합했을 때 모서리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표준을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코너알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이가 미리 해봤습니다. 한 35mm가 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깊이 같은 경우 높이가 35mm 정도가 최 15파이 정도를 하고요. 5mm 정도입니다. 15파이에 5mm 정도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려보면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5mm입니다. 5mm 그리고 15파이 15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약간 재서 그 다음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코너 R 부분을 하시고 하시게 되면 몰드 베이스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몰드 베이스 규격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조립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합 조립도 복합 조립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 부분하고 고정축의 위쪽, 가동축의 하축 부분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자르기를 이용해서 밑에 부분을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뭐 반을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지우시면 되죠. 뭐 트림이 다 잘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트림 또 자르기를 이용해서 트림 경계를 주고 위쪽 부분을 다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기 다 잘라서 버리고 그래서 얘를 이동을 하셔가지고 끝점에서 잡을까요? 끝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상측하고 하측을 복합 조립 평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조립 복합 평면도. 그래서 요게 복합 조립 동에서 완성된 도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복합조립 평면도 치수 기입하기. 복합조립도 평면도에 치수 기입합니다. UCS 사용자 정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고정축 형판 중심의 원점을 설정합니다. 오디네이터 세로 좌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치수 기입 명령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복합 조립 평면도 치수 기입 완성 도면입니다.
그리고 복합 조립도입니다.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데 치수 기입한 도면입니다.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주석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주석. 그리고 사출 구명은 원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UCS 엔터를 치신 다음에 N 새로운 점을 원점을 요 점으로 옮기셔야 돼요. 시프트 오른쪽 길에서 교차점 정확한 위치에서.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1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디네이터를 세로좌표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속 치수가 됩니다. 연속 치수.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볼트 위치. 그 다음에 뭐 가이드핀, 가이드부시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 볼트 위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세로 할 때는, 가로 할 때는 다시 찍으셔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속 치수를 찍으시면 연속 치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이드핀이 2mm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꼭 치수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92고요. 여기는 한쪽 기준면인데 90입니다. 그래서 얘도 꼭 치수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꼭 전체 치수를 주셔야 돼. 전체 치수를 이렇게 전체 치수를 꼭 주시고요. 낮은 버전은 2D고요. 2014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 참고 치수를 꼭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복합 조립 평면도 치수기까지 한 완성 도면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활동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문제이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회차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인쇄하셔서 본인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복합조립 평면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